네, 전 뭐 이성규라고 하고요. 현재 뭐 미디어 스피어라는 회사를 좀 창업을 해서 주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다각화 플랫폼 빌더를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의 디지털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꺼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겪었던 그리고 제가 만났던 뭐 디지털 전략의 한계들, 특히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으니까 레거시라기보다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분석을 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직종 혹은 언론사라는 직업 뭐 이것이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틀거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 안에 있다고 좀 보는 쪽인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저널리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한쪽으로는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자가 결코 비즈니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이제 기자로 산다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숭고한 하나의 윤리적 어떤 철학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부인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언론사의 비즈니스가 휘청되면 내 월급이 휘청되고 실제로 나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업계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저널리스트로서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 혹은 언론사로의 우리의 위상들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되게 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틀거리 속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만났던 언론사에 계신 분, 현직에 계셨던 분들, 뭐 주로 이제 아마 조금 리더급에 가까우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한테서 발견했던 공통적인 몇 가지의 한계 지점들을 좀 경험 삼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행처럼 입에 이 달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모바일 퍼스트, 뭐 또 그 전에 또 디지털 퍼스트, 네. 뭐 디지털 혁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비디오 퍼스트, 뭐 쇼폰 퍼스트, 뭐 이렇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흐름 따라서 사실은 조어들을 만들어낸 것들, 그 조어들도 사실은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돌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그 흐름들이 탁 나오면, 특히나 이제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흐름에 맞는 뭔가를 자꾸 좀 하라라고 부추기는 뭐 쪽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본질은 결국은 오디언스 퍼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문의 시대 때도 뭐 또 다른 어떤 방송의 영역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변하는 건 오디언스가 변할 뿐인 거죠. 오디언스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출 거냐, 대응할 거냐, 조응할 거냐에 대한 이슈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뭐 표현들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오디언스 퍼스트 혹은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되게 도구 중심적이고 혹은 뭐 기술이나 트렌드 중심이라면, 이쪽이 고객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독자 중심적인 사고라고 저는 좀 보는데, 대부분 이런 디지털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뭔가 좀 혼란을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 한쪽으로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는 뭔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들을 가장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두 번째는요, 사실 리더십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 목표를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비전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작업들은 결국은 윗선에서 잡아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잡지 않고 앞에 나왔던 뭘 퍼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되게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뭐 이런 인식들이 디지털 어떤 전략의 단단함을 만들지 못하고 유행 따라서 시도했다가 접었다가 시도했다가 접었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인용을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나라나 이쪽 나라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 그 보편성을 한번 확인을 좀 더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뭐 데비스 콕이라는 뭐 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디지털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목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용자들이 선택한 플랫폼, 이제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수용자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쓰고 뭐 어떤 형태의 어떤 기사를 쓰든지 간에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저널리즘이 결과물들이 독자들한테 다가가고 도달되는 것들인데 그걸 도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집단은 보니까 신문으로 보시고 저쪽 집단은 보니까 뭐 모바일로 보시고 저쪽 집단은 뭐 예를 들면 뭐 틱톡에서 보시고 이건 뉴스레터에서 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독자한테 다가가려면 그 플랫폼이 뭐든지 간에 그 플랫폼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일부 디지털의 도구들을 우리가 끌어 쓰는 거지 그 도구가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큰 목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는 디지털 전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는 5년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독자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하나의 큰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뭔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가 좀 짜여져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없이 통상적으로 그냥 지금 유행한데 이게 지금 대세라며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행이 지나면 그만둬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들어갔다가 그 노하우가 내재화된 채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대응하는 데 넘어가지 않고 들어갔다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생명이 닿으면은 뭐 내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게 전체적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들이나 이런 전략들이 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사실은 뭐 이 얘기를 뭐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하지만 그런 문제예요. 이게 유틸리티 지향 컨텐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인포메이션에 가까운 컨텐츠 영역인 거죠. 뭐 지금 나오는 버티컬들 중에서도 언론은 무조건 감시 비판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저널리즘의 정치적인 역할 모델 뭐 이런 쪽에만 너무 그 저널리즘의 정의들을 그리고 미션을 한정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비판 감시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영역들을 되게 사실은 약간 낮게 보고 그건 기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내치는 경향들, 이제 그걸 내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많은 독자들, 많은 수용자들 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존재들은 언론사에서 더 이상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기자들이 외면하니까 그것들은 내가 기자가 된 목표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은 루이스 스토리라는 분이 사실 이 뉴욕타임스에서 혁신보고서 만들 때 참여했던 되게 젊을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0대의 CPO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교수로 뭐 전향을 좀 하긴 했는데 이분이 되게 원래는 탐사보도만 했었던 기자였습니다. 네. 출신 자체가 탐사보도 기자였었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는 정말 유틸리티 지향 컨텐츠를 되게 무시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 이게 기자사회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고 일본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면 결국은 현재 오디언스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고 들어가면 이 영역들을 빼고는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안 해버리면 이 영역을 누가 하냐면 포털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포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스타트업이 해버리면서 언론사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역할이 되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현재 언론사에 계신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씩은 뭐 뉴닉이 뭐 나타나는데 뭐 쟤네들이 무슨 뭐 잘 되겠어? 초반에 사실은 뉴스레터를 할 때 저건 사실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뭐 물론 그 친구들도 저널리즘을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그리고 뭐 어피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저 되겠어? 다들 되겠어? 초반에 다 되겠어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 30만, 40만 되고 50만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언론이 과거부터 해왔던 역할들이고 계속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꾸 그걸 쳐내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 윗선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보면
윗선들이 신문을 만들 때는 신문 지면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까지 다 있었고, 뭐 퀴즈 있었고, 그 뭐냐 뭐 퍼즐도 있었고, 뭐 거기에 웹툰 같은 거 이렇게 다 있었는데 결국 그거 다 버렸죠. 그거 다 쪼개져서 사실은 다 웹툰이든 뭐든 다 포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시키고 왜소화시키는 선택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과거에 경험하셨다 보니 더 그러다라는 것들을 되게 좀 많이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로 딱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버티컬을 만들든 새로운 실험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프로덕트라는 개념들을 사실 되게 못 받아들이시죠. 이거 받아들이기 물론 기자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 뉴스가 네 프로덕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관점이 이 프로덕트 싱킹의 접근법이 만약에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이 사실 이렇게 간과되면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실험들이 일단 단기 프로젝트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동력들을 찾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그걸 외면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사고의 기본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품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수용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품적 사고 이 프로덕트 싱킹은 그러니까 그 집단들, 그러니까 그 고객들 혹은 그 수용자들의 페인 포인트에서부터 무조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언스 리서치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는 시장 조사라고 하는 특히 이제 고객 조사라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덕트로 이걸 풀 것인가. 만약에 새로운 뉴스레터로 뭔가 버티컬을 만드는데 이 버티컬이 지금 본판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할 이유는 없을 테고 분명히 새로운 독자를 데려와야 된다는 하나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럼 그 독자는 대체 뭘 필요로 하고 뭘 가장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지금 내 친구들은 뭐 이런 거 싫어 뭐 하여튼 필요로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사실 그렇게 했다가 생각보다 잘 안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위에서는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이후에 성과가 안 나니까 야 이제 그럼 너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실은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속하려면 위에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편집국의 인력이 좀 많거나 뭐 하면은 가능하고 그게 아닌 상태라면 이거를 갈아 끼우게 되는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프로세스를 이 디지털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렇게 작업 플로우를 만들어가는 이 방식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아쉬운 실패들을 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고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정말 벽이 높다라는 것들은 수없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싱킹으로 접근해서 이 롤을 부여받는 사람을 보통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프로덕트 매니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뭐 버티컬 하나 낸다, 뭐 또 뉴스레터 하나 낸다, 뭐 틱톡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를 한다 그러면 기자가 일단 그 프로젝트를 일단 잡잖아요. 프로젝트 리더가 아니라 프로덕트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를 어떻게 설계할 거고 그 프로덕트가 어떤 문제, 수용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이후에 회사의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를 사실은 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기자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요소들 중에 자꾸 빠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어스가 저널리즘 쪽으로 바이어스가 세게 들어가지 저래 되면 비즈니스는 전혀 사고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영미권에서는 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사실 편집국하고 같이 별도의 롤로 따로 빠져 있거든요. 주로 이제 그래도 그분들은 적어도 이제 저널리즘을 전공하거나 혹은 저널리스트 출신이거나 하면서 그 역할을 배분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발의 용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뭐 사실은 또 사용자 경험들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두루두루 갖추는 건데 사실은 우리 태평양 건너 나라들만 하더라도 프로덕트 매니저의 롤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채용 공고들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귀한 인재들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지만 기획자라는 이름이 뭐라 될까요? 이렇게 편집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는 쟤들 많은 애들이지? 뭐라고 사실은 물음표를 던지는 것들이 좀 많고 저 사람들이 설마 우리 저널리즘을 이해할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자꾸 뭐 프로덕트 만들자고 하면 기분 나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사 내에서는 이 역할이 이렇게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거나 여기에 맞는 인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기자들 간의 관계들이 사실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채로 운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기자들이 비즈니스를 사고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기자들이 싫어하는 덕목이긴 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따로 놀게 되죠. 새로운 뭔가 실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이게 회사의 수익 목표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독립돼서 따로 움직이다가 이후에 수익이 안 나면 다시 또 버려지거나 그만둬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연계 효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되게 분절적으로만 파편화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혁신이든 디지털 뭐든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잘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How to 컨텐츠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유지플리스한,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직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뭐 IT 매체 이런 데 가면 IT 매체에서는 뭐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기술이 새로 나오면 기술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해서 나한테 써먹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냐면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렐러번스라는 건데 수용자 렐러번스가 떨어지는 것들은 수용자들이 읽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하고 직결되지 않은 컨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텐션을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론은 계속 감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언론에 대해서 부정 편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언론사 쓰고 있는 그 부정 편향과 그걸 읽는 수용자들의 우울감과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뉴스 어보이던스라고 얘기하는 뉴스 회피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루 종일 뉴스만 보다 보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 보는 시간을 줄여버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려버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부정 편향들의 문제들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다라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 포션이 너무 크다라는 것.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그랬냐라고 하면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비중들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 왜냐면 아까도 이제 잘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들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경사 중심으로 조금 더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포털도 웬만해서 설정을 세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정경사 중심으로 아니면은 뭐 생활 문화에서 이상하게 나오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컨텐츠가 온다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정보들만 오히려 소비되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